제가 만든 이제 PPT 제목은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라는 제목으로 지었고요. 사실은 모두의 화장실은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 모두의 화장실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 그 이야기는 조금 후반에 가면 공동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의 화장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사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공회대학교에서 모두의 화장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16년이에요. 우리가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고 그 사이에 벽이 있잖아요. 근데 입구에 그 벽에 저희 학교에 있었던 레인이라는 성소수자 모임에서 포스터를 하나 붙여요. 거기에 뭐라 써있냐면 당신은 이 사이에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라는 포스터예요. 저희 학교는 조금 인권의식이 좀 있는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고 눈치를 많이 챘고 바로 입소문이 났어요. 이런 걸 붙였더라. 그게 무엇이냐?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다. 성소수자가 남성, 여성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화장실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저희도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 좀 작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많이 듣는 건물이 정해져 있는데 그 건물의 1층에 가장 메인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화장실.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성소수자 모임과 또 패널들, 인권위원회 이런 패널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내에 성중립 화장실이 있어야겠다라는 논의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논의가. 그런데 2017년 3월에 시행되었던 이제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바다라는 이제 선거운동본부가 출범을 했고 그때 공약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당시 이제 백승목 씨라는 총학생회장 후보께서 남성 동성애자 게이다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면서 그 공약을 걸고 함께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는 당선되었고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위한 TF가 생겼습니다. 그 TF 안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TF1들이 처음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화장실이 성인 중심이고 비장애인 중심이라는 점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별, 이분별 표지판 때문에 진땀 흘리는 게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성별이 서로 다른 이제 양육자와 아동 혹은 장애인과 활동 모두 이런 경우에서 너무 이제 진땀 빼고 사실 우리도 많이 봤을 거예요. 지하철 같은 데서 뭐 아빠와 딸로 보이는 이제 두 사람이 남자 화장실 가서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데 너 왜 자꾸 안 가겠다고 하냐? 딸이 이제 자기 여자 화장실 가겠다고 이제 또 서로 이제 주장하고 이제 그런 것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알게 된 거죠. 또한 이제 장애인들이 너무나 이제 화장실 쓰기 어려웠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은 어딜 가나 개수가 되게 적어요. 그 건물 전체에 하나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기도 하고 특히 장르주머니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제 장르주머니를 사고 계신 분들은 대소변 장르주머니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버리고 씻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럼 어디다 버릴 거냐는 거죠. 화장실에. 그러면은 그거를 세면대에 버리느냐? 아니면 변기에 버리고 나서 와서 세면대에서 그걸 씻을 것이냐? 이제 그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세면대 원래 손을 씻는 데니까. 그리고 실제로 세면대의 그 배수관은 좀 작아서 대소변이 씻어서 내려가는 것도 못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TF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성중립 화장실 말고 조금 더 넓게 모두의 화장실로 가자라고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 TF로 변경을 하고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2017년 내내 학우들한테 이제 모두의 화장실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 뭔지 설명하느라고 대면으로 부스도 하고 설명회도 열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 해에 있었던 퀴어 문화 축제에서는 TF팀이 아예 부스를 하나 열어서 그 부스 안에서 같이 뭐 굿즈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홍보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회, 어떤 집단, 어떤 새로운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게 뭔지를 1년 안에 알리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모두의 화장실이 뭔지에 대해서 1년 동안 다 말하는 게. 근데 사실 ETF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구성원들이 모두의 화장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찬성하는, 설치하면 뭐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뭔지는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권이 진보할 때는 항상 이제 백래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화장실에 대한 활동을 해나갈 때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마다 쓰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가에서 학우들이 이제 보통 이 어플에 가입을 다 대부분 아주 많이 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강의실 갑자기 바뀌었던데 어디로 바뀌었냐 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 수업 사실 좀 대충 들었는데 과제에 뭐였는지 이런 식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게시판인데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는 역시나 변질되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많은 백래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TF1들에 대한 이제 모욕과 인신공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 점점 더 심해져서 그들을 스토킹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 식당 이름을 대면서 나 지금 이 식당에 있는데 누구 뭐 먹고 있네? 누가 지금 캠퍼스를 지나가고 있네? 걔가 지금 이 수업 세 번째 줄에 앉아있네? 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는지 CCTV나 블랙박스처럼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스토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TF1들이 너무나도 지쳤고 힘들어졌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견디면서 활동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2017년 말에 그들의 굉장히 정말 뼈를 깎는 노력에 빛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당시 학교 본부의 총장과 부총장이 그래, 모두의 화장실 학교에 만들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연말에. 그런데 여러 이유로 학교가 그것을 좌절시켜요. 그래서 학교에 모두의 화장실을 그 당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TF1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노라 해서 2018년으로 넘어와서 쭉 활동을 이어나가지만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학년도 하나씩 올라가면서 취업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정말로 전 이 표현이 되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이 TF는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2020년 이렇게는 학내에서 이제 그 논란이 그 논의가 수년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두의 화장실에 입에 담지 않는. 왜냐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시화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학교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큰 잘못을 했다. 사회와 대학이라는 것은 사회 안에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사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와 대학은 서로 영향을 주는 존재란 말이죠. 주고받는 존재. 근데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다라는 대학교에서 그조차 화장실 만들지 않아도 돼. 모두 화장실 없어도 돼. 성소수자에게, 장애인에게, 아동과 양육자에게 그런 화장실 만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도 안 만들었으니까 너네도 안 해도 돼. 라는 메시지를 전 한국 사회에게 우리 학교가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 이 학교가 잘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 혹은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그때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 화장실의 존재가 증거가 되고 그럼으로써 첫 단계를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두 화장실이 논의되지 않았던 19년도와 20년도에는 저도 모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저는 학교에 입학한 후에 학교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입학 전에도 인권운동을 했었는데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성소수자라고 숨기지 않아도 되고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페미니스트인 게 되게 기본값이고 디폴트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학교를 사랑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제가 4대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학우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뭐였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응급실에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응급실에 갔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왜 갔는데? 이러니까 그 친구는 트랜스젠더인데 매일매일 학교에 올 때마다 거의 통학시간 합쳐서 10시간씩 화장실을 찾는 거죠. 학교 내에 괜찮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방광이 안 좋겠죠? 그래서 방광염이 있었고 그 방광염이 매우 심했고 점점 더 심해졌겠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점점 그것이 심해지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그러니까 제 친구를 보고 이 정도면 불에 타는 고통이다. 근데 어떻게 참았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 학교 안에 반드시 모두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 인권위원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 특히 성공회대학교라는 공간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내가 학교 밖에는 만들 수 없겠지만 이 안에서만큼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인권위원회로는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력이 필요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총학생회 출마를 생각을 합니다. 저인데요. 지금의 상황 다 알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이라는 선본으로 하게 되었고 당시 이제 모두의 화장실 설치하겠습니다라는 공약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2017년이나 18년에 있었던 TF처럼 활동할 수도 있었겠죠. 그냥 인권위원회로 캠페인이 해나가는 방식으로 수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모두의 화장실이 없어서 내 친구가 이렇게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게 긴 시간을 써야 하는가. 특히 나는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학교라는 데 와 있는데 여기서조차 아득바득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그 억울함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우리 아무도 화장실 만들 때 몇 년씩 걸려서 만들지 않잖아요. 그냥 만드는 거잖아요. 화장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소수자를 위한 화장실만?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권력으로 해보자. 다른 권력으로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가 있었고 당시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 합칙상 투표율이 50%를 넘어야지 이제 당선 여부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50%는 안 됐어요. 아예 투표율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낙선을 했죠. 낙선을 하고 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의 화장실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떨어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모두의 화장실을 공약으로 걸었고 낙선했지만 그럼에도 만들어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비대위로 이제 활동을 하기로 했고 좋은 학우들과 함께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원래는 비대위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분이 저희 학교에 있는 박경태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이제 인권 전공하신 교수님이고 인종 쪽에서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저를 따로 불러다가 본인은 너와 별개로 이 학교의 모두의 화장실을 너무너무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만들고 싶은데 본인은 학생복지처장에 그때 직책에 계셨거든요. 근데 학생복지처장이 혼자서 하거나 총학생회 비대위가 혼자서 하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해보는 게 어떻니? 라고 하셨고 이제 그분의 말을 듣고 비대위원장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으로 된 후에 학교 안에 가장 큰 두 개의 학생 대표자 회의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운영위원회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곳으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개에서 저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오케이가 났고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그러면도 오케이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죠.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 18년도에 우리를 공격했던 에브리타임은 그때도 유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공격이 쏟아졌고 반대한다는 얘기, 모두의 화장실 왜 필요하냐는 얘기, 그러다가 이제 인신공격은 당연히 넘어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혐오 세력들이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전략으로 학교의 이제 모든 기구에 전화를 해서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예 업무를 볼 수 없게 항의 전화가 계속 오는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있었고 그 후에 굉장히 당연하고도 안타깝게도 학교는 겁을 먹었죠.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까 보셨던 박경태 교수님께서 본인이 학교를 설득할 테니까 너는 학생들을 설득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일단 모두의 화장실이 너무나도 특이한 한국에 절대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 당시에 코로나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획을 짜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과천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리고 아하 성문화센터 그리고 여기는 헤이그라운드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도 모두 이렇게 모두의 화장실이 있고 매우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문제없이 운영되었다라는 것을 다 이렇게 직접 가서 보여드리고 담당자랑 같이 이렇게 면담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학우들이 온라인 속에만 있다 보니까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 안에서만 계속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사람들의 논의가 유의미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아마도 온라인으로 키보드 배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유의미한 토론이 되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키보드 배틀에서 설득됐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잖아요. 싸움만 있고 논의가 없고 토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오프라인으로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단계가 좀 낮을 때 학우들을 학교로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수다판이라는 걸 하자. 모두의 화장실 얘기할 사람 모여라 해서 이렇게 학우분들이 이제 몇십 명 모여서 같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의미했던 것은 학우들이 그 커뮤니티, 익명 커뮤니티 안에만 갇혀서
학교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듈 화장실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신 분 중에 모듈 화장실 반대하는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돌아갈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제가 그동안 모듈 화장실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반대했던 것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유의미했고 당시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저희가 자신감이 생겼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 라는 자신감을 이제 가지면서 그런 행사들을 쭈루룩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계속 했는데 인터뷰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모듈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연보 교수님이라고 여성학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학을 다니실 때 본인이 다니는 대학에 공과대학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이야기하시면서 학우들의 반대 의견이 뭐가 있냐고 저희한테 오히려 물어보셔서 저희가 뭐 대학에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모듈 화장실에 돈을 먼저 쓰고 싶지 않아 하는 학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인터뷰 중에 학교 안에 화장실 전부 없애면 강의를 더 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설득하기 위해서 좀 더 애써주셨죠. 그 당시에 이제 박경태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세상에는 중요한 사안과 시급한 사안이 있는데 모듈 화장실 같은 화장실 문제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학우분들께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뭔가 활동을 좀 정말 많이 하긴 했어요. 조금 더 귀여운 굿즈를 만들면 학우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배지고 이거 스티커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해파리를 컨셉으로 잡았어요. 해파리가 성별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잡아서 이런 것도 만들고 학우들이 성별 구분이 없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불법 카메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 논리적으로 훌륭한 걱정인가, 그 일리 있는 걱정인가, 그것과 별개로 일단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학내에 이제 카메라 탐지 기기를 이제 구매를 했고, 그래서 매달 물론 언제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매달 이제 학내 모든 화장실을 다 돌면서 이번에 탐지했습니다. 탐지해서 나온 카메라는 있을 때 있다, 없을 때 없다, 뭐 있을 때 몇 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카메라 나왔을 때 경찰을 연기한다, 뭐 청소년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놔두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우분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나온 카메라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 그건 아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2021년에 처음 했던 건데 지금도 매달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당시에 학우분들을 어떻게든지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우리 지금 만나라는 사업을 했어요. 제가 당시 송학생 비대위원장이었고 신청하신 학우분이랑 둘이서만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학우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혹은 저한테 화가 나서 너 왜 모듈 화장실 같은 거 만들어 해서 화나서 저랑 뭐 싸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키보드 뱉지 말고 현실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아니면 모듈 화장실 하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답답한 소수 당사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랑 같이 만나서 속 터놓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지금 만나라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보면은 저희 인권국장인데 학우한테 이제 선전물을 주는 거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오세요. 뭐 모듈 화장실은 이런 겁니다. 라면서 나눠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했고, 모장실 플래시몹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캠퍼스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평범하게 지나가다가 노래가 갑자기 나오면 다 같이 멈춰 서가지고 작은 현수막을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모장실을 설치하라라고 써있어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를 틀었고, 노래가 한 5분 정도 되니까 5분 동안 다들 그러고 있다가 노래가 끝나면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현수막을 가방에 넣고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던 변호사, 이제 박한희 변호사님이신데 이제 모셔서 모듈 화장실 종알종알 한마당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손편지도 썼어요. 학우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시지 않는데 총학생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을 둘이서만 보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편지를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은 다 써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권국원들이 다 써가지고 편지를 계속 보내고 이제 그런 것도 했었죠. 이제 그럼 보내면 답장이 오기도 해요. 답장이 근데 이제 뭐 주셔서 좋았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다시 반론하는 게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다시 답장이라서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때 했던 걸 이렇게 주저리 말하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혹시 1월에 12월, 1월, 2월 다이어리 사잖아요.
다꾸라고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거 이제 유행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화장실 꾸미기를 화꾸라고 해서 학교 캠퍼스 안에 그냥 이만한 칠판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자석으로 화장실에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모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문이라던가 뭐 비데라던가 아니면 장르주머니 장애인용 그 세면대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쭉 붙여놓고 이 중에 만약에 우리 학교에 돈이 없어서 이 중에 3개만 넣어야 된다고 하면 뭘 고르실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골라서 화장실 꾸미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많이 했었고 당시에 이제 결정권자 중에 한 명이었던 처장단, 총무처장이라던가 교무처장이라던가 이런 분들 와서 화장실 꾸미기 하면은 옆에서 계속 설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런 현수막도 붙기도 했어요. 이제 저희의 문구 중에 하나가 시대의 흐름이나 모장실을 설치하라라는 이제 문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들 나름대로 미러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이나 비대위는 물러나라. 너네가 모두의 화장실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반대 논리의 가장 핵심이 민주주의였는데 그러니까 학내에 이 화장실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겠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장실을 쓰고 싶지 않아 하고 필요 없다고 하고 여기에 돈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싸우게 하느니 차라리 총투표를 열어라 라는 주장을 했어요.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투표를 해서 모장실 설치할지 말지를 계속 총투표로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총투표라고 이제 고민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것은 화장실인데 저 진짜 죄송하지만 화장실 투표로 만들기 결정 여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저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맨날 차라리 날 죽여도 절대 투표 못 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 에브리타임 정말 폭발적으로 매일매일 아주 많은 게시물들이 반대와 인권 침해적인 글들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이를 꽉 물고 아득바득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300명 정도의 학우분들의 서명을 모아서 저희한테 주기도 했어요. 투표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계속 안 된다 이제 계속 잘라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상대 진영의 논리가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내 삶의 그 결정을 내리는 거,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나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잖아요. 근데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걸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단 모듈 화장실이 뭔지, 그 다음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듈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들 모시고 소장님 모셨었죠. 근데 강의를 할 때는 설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사실 그 강의 잘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모장실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 오신 일종의 우리 편 같은 그런 학우분들께 언어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반대하는 학우분들을 만났을 때 설득해낼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논리를 주고 언어를 주는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학교 본부는 계속 모듈 화장실 설치를 망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설득해낼 수 없었고 이제 특히 학생 같은 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전에 설치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 보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착하게 설득하고 만나고 이제 그런 것들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우리는 투쟁에 돌입한다 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학교 설득이 아니라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까 보여드렸던 박경태 학생복지처장님이 다른 처장들을 계속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모듈 화장실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처장들이 그 교수님이랑 그 처장이랑 1대1로 만나면 그냥 뭐 종호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회의를 해서 갑자기 뭉치면 그들이 우리 학교에 돈이 없는데 왜 모듈 화장실을 만드는데 돈을 써야 하느냐. 우리 저번에 항의 전화 그렇게 많이 왔는데 꼭 우리 학교가 한국에서 대학교 1호로 만들어야겠느냐. 굳이 그 문맥을 다 맞아야겠느냐. 성소수자 솔직히 난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만들었다가 우리 학교가 성소수자 메카가 되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막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근데 뭉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장님 몇 개월 동안 설득을 하다가 안 되고 결국에 저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총장님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둘이서 얘기했을 때 너무나도 비겁하게도 차별금지법을 절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처럼 합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모듈 화장실 설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합의가 없이 학교는 이것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쟁에 돌입을 하면서 학교 본관이나 출근하는 그 길목에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뭉칠 수가 없어서 1인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1인 피켓팅, 1인으로 이제 메가폰을 잡고 막 얘기하고 학교 본부한테 합의카드 꺼내는 게 어딨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했고, 맨 위에 사진에 보면은 그 글씨가 이렇게 완전 매끄럽진 않잖아요. 그게 저희가 그냥 페인트로 쓴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현수막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걸고, 그 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연대단체들한테 현수막을 받아서 그것도 걸고, 그 다음에 내 그리고 외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연서명을 모아서 서명 몇백 개를 모아서 학교 본부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촛불 집회도 했고, 이제 콸콸콸 물내리자라고 이제 화장실 변기 내리고 콸콸콸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1년 내내 속 답답한데 그 물 내리듯이 내려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계속해서 합의 얘기를 꺼냈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학생복지처가 주관하는 모두의 화장실 대토론회도 했어요. 이게 지금 사진에서는 뭐 좀 작아 보이지만 학교에서 가장 큰 강의실이에요. 교수님이 가운데서 사회를 모시고 왼쪽이 찬성 측, 오른쪽이 반대 측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이나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학교가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합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찬성 측 발제가 끝나고 반대 측 발제자가 발제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발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 공약으로 걸었다 떨어졌는데 비대위에서 또 하는 거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 혹은 학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의 화장실을 먼저 쓰는 게 싫다. 언젠가는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만들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우리도 거기서 캐치했죠.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그때 이제 저는 속으로 합의가 됐다. 합의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증명됐다. 라고 이제 확신을 했죠. 이제 토론회 학우분들도 오시고 교직원분들도 오시고 뭐 총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는데 그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학교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행사가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총장님 마지막 한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랬는데 총장님이 나오셔서, 오늘 이 자리엔 분명 없었지만 분명 우리 학교에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성소수자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의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학내에 있었던 성소수자 모임이 이제 그날 정말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을 점거했습니다. 총장실을 점거했고, 총장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총장실 바로 앞에 복도에 하루 종일 있었지만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렸고, 총장님은 그날 출근 안 하셨어요. 왔다는 연락을 받고 점거한대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셨고,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다음 월요일에 출근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소수자 모임을 이제 퇴근 때까지 기다리다 다들 이제 돌아갔고 월요일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총장님은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시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들렸다면 유감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서 넘어갔고, 이제 성소수자 모임은 합리 찾아 3날 뒤에 성소수자 죽어간다 그런 제목으로 성명서도 내고 했었습니다. 결국에 그 긴 시간을 다 들여서 아주 큰 상처도 받고 노력을 많이 쓰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설치하기 결정을 했고, 저는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인권위원회로 넘어간 후에 인권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3월 16일 이제 모두의 화장실 준공식이 열렸고, 당시에 아주 많은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같이 계속 인터뷰하고, 소장님도 그때 계셨는데 저희 인권국원이랑 인권위원장, 오신 소장님이랑 박한희 변호사님 다 흩어져서 계속 인터뷰를 해야 될 정도로 기자님이 많이 오셨고 아주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유의미했던 건 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학 내 언론, 학 외 언론,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심지어 다른 대학교의 학내 언론들 가리지 않고 보수 기독교 세력의 언론만을 제외한 모든 언론에서 이것이 한국의 인권의 진보다, 한국에서 일어난 인권의 진보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유의미한 파트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학교 본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합의는 인권보다 위에 있거나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합의가 인권보다 위에 있다면 우리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기로 합의하면 우리는 그 차별을 학칙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차별하기로 우리가 합의한다면 그것을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을 차별하기로 합의했으면 우리는 아동 차별하는 시설을 학내에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쉽게 예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인의 인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했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두의 화장실 설치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학교 본부는 직접 학생들의 합의를 만드는 데 뛰어들어야 한다. 뛰어들어서 모두의 화장실이 왜 중요한지, 왜 만들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성공에 되어야 하는지, 왜 대학에서의 중요성, 그 만드는 것이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내라 라는 것들을 했고, 물론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쭉 하면서 모두의 화장실을 결국에 만들어낸 이야기를 했고, 그 후로 이제 굉장히 기쁘게도 이제 원래 한예종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예종에서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 후에 뭐 카이스트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인하대, 부산대 이런 데서도 만들려고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 만에 모두의 화장실이 학교 안에 만들어진 후에 이제 물론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이제 학우들이 모두의 화장실을 없애기 위한 모금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근데 모금은 전혀 영원이었죠. 아니면 늘리지 않기 위해서 뭐 조직해내겠다? 전혀 되지 않았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화장실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설치되었지만 실제로 학교의 예산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시설들은 이제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빠지게 되었고, 대신에 그 후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자라는 것들을 하면서 학교 안에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해서 이제 모모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맨 처음에 있었던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학교랑 싸울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교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면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결국에는 정의로운 결론을 내야 한다. 이제 그것이 우리 학교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공동체 정신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우들이 오히려 얘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아이러니한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 공동체 의식만 있으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왜냐면 그 화장실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생판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수업을 듣다가 학우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가방을 싸서 집에 가야겠다고 말할 때,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조심해서 가요 밖에 없었던 거죠. 화장실을 가게 될까봐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있을 때, 화장실 저기 있으니까 물 마셔도 돼. 나 물 있는데 물 줄까? 점심 뭐 먹을래? 라는 질문을 한 다음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공동체는 우리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두 엮여 있잖아요. 특히 성공회는 좀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가는 어려움은 다른 구성원의 어려움인 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주장을 계속 했었죠. 저는 그것이 작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서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성소수자가 없고 장애인이 없고 화장실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갈까라고 고민할 때 화장실이 걸림돌이 아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마치 혐오 발언을 조심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화장실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